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등장하고 나서 그 집권 세력의 좌파적 이념이 국내, 국외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는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반공, 자유, 민주, 법치의 가치, 즉 정체성,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 훼손,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단순히 친중 수준을 넘어서 굴중하는, 중국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동안의 성공을 보장하였던 6개 조건,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태세, 그리고 자유, 민주, 법치, 한미동맹이란 6개 기둥을 뒤흔들고 있는 일종의 국채 변경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법치가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선동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 편과 반대편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상대편에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런 법 집행은 폭력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한미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입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한 미국 전직 관리와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VOA, 미국의 소리방송이 안보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려했던 대로 미국은 그런 제안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공직에서 나온 분들이 자기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가 연기하자고 했다라고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한미 간의 군사 문제니까 비밀리에 조용하게 이야기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발표를 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데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 연기 문제에서 근원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도록 한다, 이 기간에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못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한미 그럼 연합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논법에 의하면은
한미 군사훈련이 긴장 고조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평창올림픽이 평화롭게 유지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죠. 한미일 군사훈련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계속 도발을 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걸 일으키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것입니다.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이 그런 도발을 못하도록 엄중 경고를 해야지요. 근데 왜 우리의 대비태세 훈련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살인 강도가 잠시 어느 부잣집에 잔치에 온다고 하니까 그 살인범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형사들이 우리 집 근방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경찰서장한테 부탁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북한한테 일종의 뇌물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주는 거.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클 오헬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중단한다면은 마치 이 훈련이 도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것은 이게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적인 것도 아니고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긴장 고조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연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부 한국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전문가고 주한 미국 대사에서도 요직을 거친 분인데 이분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군사훈련을 연기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즉 무슨 행사가 한반도에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이야기할 바로 단초를 만든다. 예컨대 뭐 남북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등이 있을 때 이런 시기 일정으로 해가지고는 군사훈련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다. 방어적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인데 이것이 마치 나쁜 것이처럼 이것이 평화를 깨는 것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규정해가지고 이것을 연기하는 것은 북한에 뇌물을 주는 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셈입니다. 이분의 말 중에서 이게 전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제부터 수시로 북한은 좋다. 남북 회담에 응할 테니까 올해 예정된 군사훈련 다 취소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논리 전개를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데이비드 맥스웰 전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이야기하기를 평창 올림픽 전에 만약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훈련을 하지 않겠다. 그 평창올림픽 전에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약 언급을 하게, 약속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의 주도권을 준다는 거죠. 북한의 주도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군사훈련 지연,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기득권을 하나 갖게 된다. 주도권을 말하자면
갖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미태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이야기하기를 군사훈련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는 바로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리 닉시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위원은 군사훈련을 연기해도 훈련 연기로서 긴장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중 군사훈련을 연기해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긴장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패트릭 크롤린 신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소장은 이것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국제 스포츠 경기보다는 안보가 우선시된다. 안보가 우선시된다 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동맹국이 그런 중요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수용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이게 한미 간의 이견으로 공개적으로 이견으로 비치면 곤란하다.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합의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 합의된 목소리, 최소한의 갈등을 봉합하는 합의된 목소리는 어떤 걸까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연기하긴 하는데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날짜를 못을 박아줘. 그때부터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기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중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단으로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한미 동맹 관계는 아마 넘어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사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면 충돌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이 공조가 깨진 모습을 주어가지고는 득될 것이 없으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실익은 놓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지만은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할 것입니다. 원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우리의 권리이지 이걸 북한에게 바쳐야 될 뇌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위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군사훈련을 왜 연기를 해야 되느냐? 왜 희생을 시켜야 되느냐? 바로 그 순간 논리적으로 북한한테 먹히는, 북한한테 유리한, 북한이 앞으로 계속 선례를 삼아가지고 압박하고 들어올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북한한테 하나의 뇌물로 주는 꼴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본 전제에 대한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훈련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도발이냐? 똑같은 논리가 이거죠.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위적 권한인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마치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권하기 전부터 반대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요. 사드 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듯이 한미일 군사 훈련도 결코 한반도 긴장을 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사드 배치나 군사훈련을 마치 긴장 고조시키는 것이고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가치관이 다르고, 즉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못합니다. 5천만 국민의 안전보다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의 심리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이익보다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이념적 가치관에서 이런 근본적 시각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고 이념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